자, 이제 여기를 해야 될 차례인데, 질문이요. (4번) 원점을 지나고 점 5, -1과의 거리가 루트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원점을 지난답니다. 그리고 5, 여기 원점이 있고 5, -1. 근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답니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겠죠. 근데 그 중에 이 점과 이 점에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과 수직으로 만날 때 그때 거리를 재봤더니 그 거리가 루트 13이랍니다. 이랬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랍니다.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직선식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나와 있는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올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일단 점이 필요하고요. 근데 점은 나와 있어요. 5, -1에서 라는 점. 두 번째, 직선식이 필요한데 지금 이 직선식이 아직 안 나와 있죠. 근데 직선식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직선식은 기울기는 모릅니다. 그냥 m이라고 합시다. 근데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어요. 원점 0,0. 그럼 이걸로 대략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기울기는 안 나와 있지만 대신에 얘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걸가 정리할 수 있는 건 y는 mx. 근데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는 이렇게 1차 함수를 쓰면 안 된다고 그러죠. 방정식 형태로 써야 되니까 y를 넘깁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점과 직선 사이에 이 점과 이 직선 mx -y는 0 사이의 거리 루트 13. 거리 구하는 공식은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m제곱 플러스 1 5와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5m 플러스 1 괜찮죠? 양변 얘를 곱합니다. 그럼 루트 13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절대값 5m 플러스 1. 자, 이제 남은 거는 루트와 절대값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양변을 제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를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질 테고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냥 제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값을 없애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죠. 제곱하면 13이 되고 여기 m제곱이 분배되니까 m제곱 플러스 13. 여기는 25m제곱 10m 넘어가죠? 플러스 10m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0 2로 나누면 6m제곱 플러스 5m 플러스 6 마이너스 6. 자, 인수분해 합시다. 지금은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는 얘기니까 인수분해 여기 2m 여기 3m 여기 2 여기 3 이쪽에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m 이렇게 하면 플러스 9m 둘 더하면 플러스 5m이 나오니까 따라서 인수분해는 2m 플러스 3 곱하기 3m 마이너스 2 0 그래서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여기다 이제 집어넣죠. 여기 답이 두 개 나올 거예요. 여기 m자리 대신에 얘네들을 대입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또는 y는 3분의 2x 이렇게 답이 두 개 나오네요. 저 직선과 수직이고 1,0과의 거리가 루트인 두 직선의 y절편의 합. 일단 y절편의 합은 나중 문제고 두 직선을 구해야 된답니다.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2x-y 플러스 4는 0이라는 직선. 기울기 2짜리인 직선. 근데 얘랑 수직이래. 근데 얘랑 수직이라는 얘기는 수선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얘랑 수선인 직선은 너무 많지 않나요?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이렇게 있을 테고. 이렇게 있을 테고. 무수히 많겠죠?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들이 등등등. 근데 그 중에 어떤 직선이 유일하게 1,0을 지나간답니다. 여기 1,0이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원하는 직선은 알고 보니 얘였다는 얘기죠. 이거였다는 뜻이요. 이걸 직선 A라고 합시다. 아니에요. 해석을 잘못했어요. 네, 아침나지 지금 정신 못 차리죠? 네, 말을 잘못 읽었어요. 이 직선과 이 흰색과 수직인 직선이 많아요. 근데 그 직선 중에 1,0과 이건 지울게요. 1,0이라는 점이 있답니다. 여기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 점에서의 거리가 루트 5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저기는 흰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 무수히 많을 텐데 그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1,0에서 네, 거리가 루트 5인 직선이 2개 있답니다. 일단 2개는 아마 식을 풀면 저절로 나올 테고 의미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랑 조금 유사한 문제인데 여기는 이 직선은 아까랑 좀 다른 거는 아까 직선은 지나는 점을 알고 있는데 이번 직선은 지나는 점을 알지만 기울기를 몰랐다면 이번 직선은 지나는 점을 모르고 기울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가요? 여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y는 2x-4, 2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근데 얘랑 내가 구하는 직선의 관계가 수직 관계래.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아하. 마이너스 2분의 1. 두 직선의 수직 관계가 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역수의 부호 반대. 이 숫자의 역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근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인데 나머지를 모르잖아, 한 점? 그렇다고 한 점을 또 이렇게 잡기는 x1, y1 이렇게 잡으면 모르는 미수가 2개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보통 이렇게 해서 관계식 우리가 직선을 만들긴 하는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를 만들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냥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되면 미수가 한 개로 가잖아. 아까처럼 이제 2개가 아닌. 괜찮겠죠? 자, 남은 거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예요. 1,0이라는 점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5인 겁니다. 근데 직선 사이 거리가 된 이런 함수식은 안 된다고 그랬죠. 양변에 2를 곱해서 1이 넘겨볼까요? 2를 곱해서 넘기면 2x 여기다 쓸까요? 2를 넘겨서 넘기면 x 플러스 2y 2를 곱해 넘기면 마이너스 2b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5가 되도록 분모 루트 1제곱 더하기 2제곱 그러면 5가 될 테고요. 1,0을 대입하게 되면 절대값 1-2b 이렇게 되네요. 양변에 루트를 곱하게 되면 좌변은 5가 되고 우변은 절대값 1-2b가 돼서 절대값이 5가 되는 수는 답이 2개죠. 1-2b의 값이 5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2b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b값은 마이너스 2, 아래에서 b값은 3. 그래서 답은 2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 이렇게 답이 2개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y절편의 합, 여기 끝에 있는 게 y절편이잖아요. 상수값. 그들의 합은 1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 그림같이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2개 평행의 직선이 있어요. 각각 직선식에 나와 있고 그 위에 4점 ABCD에 대하여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일 때 이 정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 인데 보세요. 이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한 변 길이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다음에 그 한 변 길이를 제곱하게 되면 넓이가 나옵니다. 근데 한 변 길이라는 게 이 길이일 수도 있고요. 이 길이일 수도 있고
이 길일 수도 있고 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개 중에 문제 포인트에 맞는 거는 아무래도 이쪽이나 이쪽 위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됐니? 근데 이변 길이가 같은 게 어딨냐면 뭐 이런 거 같잖아요. 네, 이것도 한 변 길이잖아. 정사각형에. 그리고 보니까 이 길이라는 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직선에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딱 찍혀있죠, 지금? 좀 찍혀있네요. 0, 마이너스 1. 그럼 0,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요 직선, 요거요, 요거.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여기까지 거리를 잡으면 이게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길이를 계산하시오. 루트 2분의 절대값 0,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4. 유리하면 2분의 4루트 2. 약분하면 2루트 2. 한 변 길이 2루트 2. 따라서 넓이는 8. 이렇게 됩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12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뭐 일단 설명은 먼저 드리고 좀 이따가 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그 부분은 필기를, 필요 아니면 전부 다 뒤쪽에 설명하는 것들은 꼭 필기를 하시기 바라요. 근데 옛날에 그거는 중학교 때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얼핏 모르겠네요, 나도. 네, 워낙 수업이 여러 학년이 겹쳐 있다 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기도 하는데 삼각형이 이게 그려져 있어요. 대략 그립니다. 이것도 위치 관계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적당한 위치에 적당히 그림을 그렸어요. 이 세 점으로 만들어져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겠죠? 만약 내가 여기를 밑변으로 잡는다면 높이는 그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수직의 길이. 그렇지 않나요? 그럼 밑변을 잡을 때 밑변 이 두 점 사이 거리 가능할 것 같아요. 두 점 사이 거리가 계산이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 A 때문에 안 나오긴 하겠지만 넓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높이 값이 쉽게 구해지진 않겠지만 미지수는 한 개짜리고 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관계식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혹은 내가 여기를 밑변으로 잡는다면 여기는 점 A에서 이 선분 BC까지 수직의 길이, 이게 높이가 되겠죠. 그럼 두 점 사이 거리가 밑변이 되는데 이 밑변 길이 안 나와 있지만 안 나와 있죠. 그리고 높이를 계산할 때 이 직선식이 필요한데 이 직선식도 A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조금 불편하죠, 얘는. 이쪽을 내가 밑변으로 잡는다면 다시 B에서 선분 AC까지 수직의 길이. 근데 이것도 비슷해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A 때문에 계산이 불편하고 점 0,4를 알고 있지만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다 보면 이 높이 값이 필요한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가 A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최초에 잡았던 얘가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선분 AB를 밑변으로 보시고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밑변 길이 선분 AB로 보시고 그 다음에 높이가 이 문제 핵심인데 높이를 1,A에서 선분 AB의 직선의 방정식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그게 높이가 되겠네요. 이 점에서 선분 AB의 직선의 방정식까지의 거리, 이게 높이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여기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문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 밑변 길이 선분 AB를 구합니다. 그럼 X좌표 길이 뺀 값 2의 제곱, Y좌표 길이 뺀 값 4의 제곱 더해서 루트. 그럼 루트 20, 2루트가 될 테고요. 두 번째, 1,1은 나와 있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돼요. 이제 점은 나와 있지만 어쨌든 A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점은 나와 있고 AB의 직선의 방정식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구하는 데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A, B의
직선식을 찾아야 되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기울기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합니다.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2분의 이렇게 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는 거죠. 2분의 4 약분하면 2. 지나는 한 점 뭐냐 0,4 y절편이잖아요. 그럼 관계식 y는 2x 플러스 4. 이게 이제 방정식 형태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1,a에서 이 직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까지의 거리, 그 거리가 높이가 된다. 그래서 높이를 그냥 d라고 합시다. d 분모 루트 5 분자 1a를 대입하면 1, 6 마이너스 a 이게 높이에요.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마무리. 넓이가 12라고 했으니까 마무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면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넓이 12를 계산하기 위해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아까 얼마였나요? 2루트 10, 2루트 5 곱하기 높이 루트 5분의 절대값 6-a 얘랑 약분이 될 테고요. 이렇게 곱하면 12는 5 절대값 6-a가 되네요. 그래서 넘어가면 절대값 6-a 값은 5분의 12 따라서 6-a 값이 5분의 12이거나 아니면 6-a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2이거나 이렇게 되죠. 양수의 값을 구하랍니다. 이게 1로 넘어가 저로 넘어가면 a 값은 6분의 30 마이너스 6분의 10이니까 아니 5분의 30 마이너스 5분의 10이니까 5분의 18 또는 이 좁게 정리되면 a 값은 5분의 얼마인가요? 42 둘 다 양수인데? 이게 곱해지는 게 아니고 약분이 돼야 되잖아요. 이 멍청한 양반아. 네. 이게 곱해지는 게 아니고 약분이 돼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네요. 그래서 여기 싹 다 틀렸네요. 그러면 6-a 값이 12거나 아니면 6-a 값이 마이너스 12거나 그럼 넘어가면 a 값은 마이너스 6이거나 이쪽에서 넘어가면 a 값은 18이거나 양수의 값이니까 네, 18이 정답입니다. 배운 대로 정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삼각형의 넓이, 세 꼭지점을 둘러싸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이라기보다는 흐름이죠. 첫 번째, 세 점 중에 밑변이 되는 걸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높이까지의 길이, 그 수직의 길이가 보통 여기서 뭐가 쓰이냐면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쓰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배운 거를 적절히 잘 쓸 수 있고 복습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이긴 한데 단점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특히 이걸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다 보면 네, 이 한 문제 맞추겠다고 잘못하면 시간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다른 방식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설명드릴 텐데 이거는 내가 만든 공식이 아니고 원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의심 갖지 마시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이게 신발끈 공식이라는 건데 아니요. 실제로 있는 겁니다. 신발끈 공식? 있는 겁니다. 네, 있어요. 뭐 소자 공식 뭐 이런 건 내가 만든 거, 뭐 큰 작자인 건 내가 만든 건데 신발끈 공식은 원래 있는 공식이 이름이에요. 이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때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2분의 1을 붙여요. 그리고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런 다음에 저기 있는 ABC 뭐 꼭 ABC나 BC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알파벳대로 봤다고 치고 저 순서대로 x좌표를 먼저 씁니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1 그리고 맨 앞에 썼던 x좌표를 한 번 더 써요. 그 순서대로 y좌표를 그 바로 밑에 씁니다. 0, 4, a 맨 앞에 있는 거 한 번 더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왜 신발끈 공식이냐면 곱할 때 이걸 이렇게 곱해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값들은 싹 다 더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곱한 값들은 싹 다 더해요. 그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 곱하면 없어지죠? 곱하면 없어져요. 그런 다음에 반대쪽으로 곱한 값. 얘랑 곱한 값들은 더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값에서 빼냅니다. 얘랑 곱한 값 0 없어지고 얘랑 곱한 값 4 더하기 얘랑 곱한 값 마이너스 2a. 이거를 이렇게 빼내라는 얘기예요. 절대값 안에서. 그러면 넓이 12가 나온다. 이렇다는 뜻이죠. 이해됩니까? 네. 그럼 2분의 1 붙인 상태에서 여기 계산해보면 이게 절대값 이거 뭐가 되냐면 네, 마이너스 12가 되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a 이렇게 양변에 2를 곱해요. 그럼 24. 근데 2를 여기서 약분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곱해볼게요. 절대값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a. 따라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a라는 절대값이 24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4가 되거나. 이걸 풀면 아까처럼 답이 이게 1로 넘어가 절로 넘어가면 a 값은 네, 2a가 마이너스 36이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이게 1로 넘어가 절로 넘어가면 2a 값이 얼마인가요? 12. 따라서 a 값은 6. 14이요? 아니요? 2A가 36인데 14이요? 저기 절대값 아니 플러스 2가 어떡하나. 미치겠다. 오늘 왜 이러냐? 잠이 덜 깼나 본데요? 정말 미안합니다. 잠이 덜 깨서 단순 계산이 안 되네요. 네. 넘어가면 2a는 36, 18, 2a는 36, a는 18. 네. 정신 차리자. 이게 1로 넘어가면 2a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6. 이 중에 양수값 18. 이렇게 푸는 건데 아마 내가 풀면서 재미없어서 그랬나 봐요. 이걸로 안 풀 거거든. 이걸 안 풀면요? 그럼 아까 거로 푼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이 신발끈 공식도 이렇게 풀면 아까보다는 분명히 쉬운 건 사실입니다. 단계가 많이 짧아졌고 단순 계산만 선생님처럼 미친 척 안 하고 단순 계산만 잘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차피 이 공식을 활용하실 거라면 이렇게 하세요. 점 A 좌표 마이너스 2,0, 점 B 좌표 0,4, 점 C 좌표 1,a 한 다음에 세 점 중에 한 점을 강제로 원점으로 평행이동시킵니다. 아무거나. 근데 문자가 있는 거를 이동하게 되면 이 문자식 정리 어렵기 때문에 아무거나 숫자가 잘 나온 것 중에 얘를 원점으로 옮겼다고 칩시다. 그럼 얘를 원점으로 옮기려면 x좌표에 2를 더해야 되죠. y좌표는 건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x에 2를 더합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0,0로 바뀌고 그럼 여기가 이만큼, x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모든 점이 이만큼 이동합니다. 얘도 이만큼 이동합니다. 얘를 2를 더하면 점 B의 좌표는 2,4가 되고 점 C의 좌표는 3,a가 됨을 이해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2분의 1 절대값 한 다음에 이 원점은 잊어버리세요. 원점을 잊어버린 이유는 어차피 아까 보신 것처럼 대각선 방향 곱하다 보면 0이 곱해지는 부분 다 지워지거든. 0은 여기서 불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대각선 곱하다 보면 결국은 누구 곱해지냐면 비례식처럼 여기 안에 있는 두 개가 서로 곱해지고 바깥에 있는 두 개가 서로 곱해집니다. 그거는 이제 빼시면 됩니다.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값 2a 빼기 얘랑 얘랑 곱한 값 12. 바깥에 있는 거 4A. 상관없습니다. 절대값이니까 순서는 상관없어요. 반대로 12-2a도 어차피 절대값이라 답은 똑같아요. 알겠죠? 뭐 이런 거잖아. 절대값 6이나 절대값 마이너스 6이나 답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서 부가 서로 바뀐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같은 답이 나온다는 뜻이죠. 이 값이 12. 또 뭐 2분의 1에다 분배해서 처리해도 괜찮고요. a-6, 12. 따라서 a-6의 값은 12이거나 a-6의 값이 마이너스 10이거나 풀면 아까처럼 답이 똑같이 양수값은 18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왜 강제로 점을 이렇게 이동시키면, 그럼 여기는 B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동된 점이니까. 이렇게 이동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 원래 삼각형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예를 들어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었어요. 근데 좀 전에 우리가 푼 대로 보면 세 점 중에 아무거나야, 세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강제로 원점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럼 이 점을 이렇게 원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모든 점도 그 거리만큼 이동할 거라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길 거란 얘기죠. 그림 너무 안 맞는데? 뭐야? 뭐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B가 원점으로 바뀌었고 여기는 A가 A 프라임, 여기는 C가 C 프라임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는 위치는 다르지만 어차피 네, 똑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다는 뜻이에요. 아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습 문제. 점 A 좌표가 마이너스 3,1, 점 B 좌표가 2,5. 자, 이렇게 되는 세 점을 이게 X값 3개 중에 어느 두 개도 똑같은 게 없고 Y값 3개 중에 어느 두 개도 똑같은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 점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좌표 표면 위에 이렇게 삐딱하게 눕는다는 뜻이에요. 어느 하나도 여기 있는 세 변 중에 어느 하나도 축에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삼각형을 그릴 때 어느 하나가 이렇게 축에 평행하잖아요. 그럼 이걸 밑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이 두 점 사이 X좌표의 차이, 요 두 점 사이의 Y좌표의 차이를 구하면 넓이는 쉽게 구해지는데 저렇게 서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을 때는 이게 삐딱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까 최초에 구했던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용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오면 세 점 중에 강제로 한 점을 원점으로 이동해요. 아무거나 괜찮아. 네가 편한 대로 어떤 걸 대도 답은 다 똑같이 나오니까 이왕이면 숫자 계산에 좀 편한 거 위주로 얘를 움직였다고 칩시다. 그럼 x에 3 더하고 y에 1 빼야 돼요. 똑같은 규칙. 3 빼고 1 더하고 3 더하고 1 빼고 3 더하고 1 빼고 오늘 내가 미친 척 하는 거니까 대충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뭐 틀리면 빨리 얘기해. 다 틀리고 나서 다 붙여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좀 중간에 갑자기 선생님 맨 앞에서 틀리셨는데 죽여버릴 거야. 봤으면 빨리빨리 얘기해. 0,0으로 가죠. 얘는 3 더하고 1 빼면 5,4로 갑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오늘? 3.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다음에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절대값 씌우신 2분의 1 절대값 씌우신 다음에 마치 비례식 풀듯이 내항의 곱 마이너스 4 빼기 외항의 곱 15. 이 답은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9니까 정답은 2분의 19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을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 나오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다 숫자로 나오면 이제 넓이 값을 구하실 테고 얘처럼 점의 어딘가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처럼 넓이가 나와요. 그걸 잘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네. 이 방법을 푸시면 이런 내용들을 좀 쉽게 정리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14번도 비슷합니다. 14번도 이제 14번 네가 집에서 해봐. 14번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아까 사실 위에 있는 문제, 이 문제가 좀 더 까다로울 수도 있거든요.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이 교점의 좌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y는 3x, y는 2분의 x를 각각 연립해서 이 교점 두 개를 찾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최초에 있었던 뭐 두 점 사이 거리 계산하고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 계산한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교점을 이 두 개만 찾아놓게 되면 결론 원점과 나머지 두 점 이어서 만든 삼각형 넓이기 때문에 이건 아까 선생님 말했던 세 개 점 중에 한 점을 강제로 원점으로 이동시킬 필요도 없어요. 하나가 벌써 원점에 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점을 가지고 아까 정리했었던 2분의 1 절대값 내항의 곱 빼기 외항의 곱을 계산하시면 이거 삼각형 넓이가 나옵니다. 결론은 교점을 잘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연립해서 교점을 잘 찾아라 라는 의미로 파악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 원도 분명히 도형일 거라 혹시 얘를 관계식을 정리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이렇습니다. 원의 정의가 뭐죠? 이제 점 하나 딱 찍고 같은 자리에서 점을 많이 찍은 다음에 연결을 하면
맞습니다. 근데 점화를 정리한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에 이미 점을 찍고 그 점에서 일정한 거리를 잡아요. 근데 이 거리가 여기만, 이 거리에 놓여있는 끝점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점에서 일정한 거리 이렇게 잡다 보면 그 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뭐를 구성하냐면 이런 원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평면 위에 찍었던 점, 그게 나중에 이제 원의 중심이 되죠. 그리고 일정한 거리, 그게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중심과 반지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점을 하나 찍었어요. 평면이 2의 점, 그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할게요. 그리고 A에서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뭐 이게 길이가 나오겠죠?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 끝점, 그 끝점을 P라고 합시다. 우리는 이 P의 자취를 구할 겁니다. 자취. 앞으로는 자취라는 단어를 자주 쓸 텐데, 자취. 자취가 뭐예요? 혼자 밥 해먹고 사는 게 자취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자취는 흔적을 말합니다. 흔적. 그러니까 흔적이니까 결국은 선의 연속으로 도형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일정한 거리 잡다 보니까 이 점, 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에서 그 점이 흔적을 남기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죠. 그 흔적이 모여서 하나의 원을 이렇게 구성하시는 겁니다. 하나의 원을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점 P의 자취를 찾아야 되니까 그 점 P가 흘러간 좌표점을 관계식을 써야 되니까 얘를 x, y로 씁니다. 우리는 점 P의 흔적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일정한 거리가 나중에 원의 반지름이 될 거라 걔를 R이라고 둡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 관계를 수학적 식으로 쓰는 겁니다. 선분 AP의 길이가 결론은 R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AP의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죠. X끼리 뺀 값의 제곱, Y끼리 뺀 값의 제곱, 더해서 루트. 그게 R과 같다. 양변을 제곱했더니 그때 나오는 이 관계식이 그 이름도 유명한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 관계식에 이게 이제 하나 이제 원이 된다는 뜻이죠. 이 관계식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빠르게 떠올리셔야 됩니다. 어쨌든 원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일 테고 그 다음에 반지름일 겁니다. 중심은 이 제곱 밑에 있는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A, 이 제곱 밑에 있는 관계식이 0이 되는 y값 B. 여기 나오는 중심이 A, B. 반지름은 제곱 밑에 있는 숫자인데, 근데 이 문제는 제곱 밑에 있다 보니까 원래 치장은 R로 시작했지만 이제 관계식 쓰다 보면 이 제곱 밑에 있는 값이 혹시 음이 돼도 음을 제곱하면 양이 되기 때문에 반지름은 R이라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절대값 R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절대값 R. 그러니까 이 식을 앞으로 보면 이 식을 보면 이거 원이네? 라고 빨리 떠올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래프가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3개입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걸 본다면 x의 차수, y의 차수, 그래프 이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완벽한 설명은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더 많은 걸 배울 거기 때문에. 근데 x의 차수가 1차고 y의 차수가 1차일 때 그래프 모양은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직선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인 거죠. 그 다음에 x의 차수는 2차예요. 근데 y의 차수가 1차야? 그럼 이게 포물선이 됩니다. 2차 함수라고 배웠던 중2 때 배웠던 직선, 중3 때 배웠던 포물선. 그 다음에 x의 차수가 2차입니다. 근데 y의 차수가 2차입니다. 그럼 이건 원이 됩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지금 배우시 계신 x 전개하면 x 2차 나오고 전개하면 y 2차 나올 거기 때문에 x 2차, y 2차로 구성된 이 식이 원의 방정식이에요. 다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완벽하지 않다는 거는 x 2차, y 2차를 가지고 있는 관계식이 원만 있지 않고 나중에 추가로 더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타원이 되기도 하고 쌍곡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언제 배우냐면 지금 현행 교과서 본다면 고등학교 2학년 이상 3학년 때 선택 과목에 보면 기하와 벡터라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2차 곡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교과 과정에서는 안 배울 겁니다. 여러분 교과 과정에서는 기하 벡터가 완벽히 교과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건 안 배울 겁니다. 어찌되었든 근데 지금 배운 게 기껏 이렇게 3개밖에 없고 이걸 아직 안 배웠으니까 지금까지 배운 걸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x2차, y2차 나오면 아 이거는 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배우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기본형입니다. 이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 항상 그렇지 않았나요? 포물선 같은 거 떠올려봐. y는 ax제곱. 이 창만 가지고 있는 포물선. 걔를 x축, y축으로 평이동시키면 만들어진 표준형. 그럼 모양은 이랬죠? y는 a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근데 2차식,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는 y는 x에 대한 2차식인데 x에 대한 2차식을 누가 이렇게 잘 쓰지는 않잖아. 누가 완전 제곱식으로 딱 이렇게 모아주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모양을 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모양은 이거 전기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랬었죠. 그럼 원의 방정식도 분명히 기본형이 있을 텐데 기본형이 이겁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 아래 제곱. 중심이 0,0이며 그러면 제곱 밑에는 x가 0이 되는 관계식 0. 제곱 밑에는 y가 0이 되는 y값 0. 중심이 0,0 반지름은 절대가발.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고 이렇게 반지름 R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건 좀 전에 했었던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 이건 여기 있는 이 원을 중심이 0,0 있었던 원을 중심은 a, b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 좌표가 a, b가 되고 반지름은 절대값 R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일반형은 얘를 펼치는 겁니다. 전개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x2차, y2차식을 이렇게 이쁘게 완전 제곱식으로 모아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는 그냥 x 2차식 있고 y 2차식 있고 전개하다 보면 x 2차식 나오고 y 2차식 나오고 그 다음에 x 1차식 나올 테고 y 1차식 나올 테고 여기 상수, 여기 상수, 여기 상수 R제곱까지 다 넘겨서 모으면 하나의 상수가 나올 테고 는 0꼴. 라지비를 쓰는 거는 얘랑 헷갈리지 말라고 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보신 바와 같이 기본형이나 표준형은 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인 중심 찾기가 쉽습니다. 제곱 밑에는 이 x가 0이 되는 x값 0, 제곱 밑에는 이 y가 0이 되는 y값 0, 제곱 밑에는 이 x의 관계식 0이 되는 x값 a, 제곱 밑에는 이 y의 관계식 0이 되는 y값 0, b, a, b. 근데 얘는 이걸 다 전개해서 펼쳐놨기 때문에 그 규칙이 무너졌죠. 이것만 봐서는 중심이 얼마지를 찾기 어려워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되냐면 얘를 표준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긴 귀찮습니다. 사실 많이 귀찮습니다. 우리는 중심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공식 유도 과정은 별거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 바꾸다 보면 이제 그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유도 과정이 중요하진 않고 중심 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여기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 a의 반의 부호 반대.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y 앞에 있는 개수 b의 반의 부호 반대. 이게 중심 좌표 구하는 공식이에요. 다만 이것만 좀 써놓으세요. 이건 책과 좀 다릅니다. 책에는 이렇게 안 써있기 때문에 반지름을 구할 때 있죠. 반지름을 구하는데 다른 건 다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선생님 써드린 공식은 반지름을 구하는 게 아니고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바로 직접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표준형이나 그러니까 표준형이나 기본형에 붙어있는 오른쪽에 있는 는 하고 써져 있는 저 숫자 자체를 전부 다 구하는 공식.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는 공식은 위에 좀 전에 중심 구했잖아요. 금방 구한 중심을 버리지 마시고 그 중심의 x 좌표를 제곱
그 다음에 중심의 y 좌표를 제곱. 걔네들은 더한 다음에 일반형 맨 끝에 붙어있는 이 상수항 있죠? 그 상수항을 빼냅니다. 근데 그런 반지름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건 쓰세요. 여기만 쓰시면 돼요. 네, 여기만.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네, 책에는 이게 안 써있기 때문에 책에는 다르게 써져 있어요. 루트로 표현되어 있는데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얘 정체가 뭡니까? 그러면 x2차 y차네? 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잖아요.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곱 밑에 있는 관계식 0이 된 x값 1, 마이너스 2. 반지름은 이게 반지름의 제곱해서 나온 값이거든요. 4라는 값이. 이게 원래는 반지름 제곱짜리니까. 아래 제곱이 4. 그래서 반지름은 2짜리인 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대략 그려보면 중심이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니까 이렇게 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는 뜻이죠. 아셨습니까? 이런 원이에요. 근데 얘를 펼칩니다. 펼쳐요. 전개하면 x제곱. 이쪽 전개하면 y제곱. 이쪽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이쪽 전개하면 플러스 4y. 여기 상수항 1, 여기 상수항 4. 이거 넘어오면 플러스 1이 남죠. 자,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제 싹 지우는 거예요.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시고 그러면 아까랑 좀 느낌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이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여기 있는 x제곱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를 묶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제곱과 여기 있는 4y를 묶고 여기 있는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그 새롭게 이게 완전제곱식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표준이 되려면 완전제곱식이 돼야 돼서 여기 있는 숫자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돼요. 플러스 1. 좌변에 1 생겼네? 그럼 우변도 1을 더해야 돼요. 여기 완전제곱 만들려면 플러스 4가 필요하죠. 좌변에 4 생겼네? 그럼 우변도 4를 더해야 돼요. 그럼 여기가 x-1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는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며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귀찮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놓고 중심이 1, 마이너스 2 반지름은 2. 뭐 이래도 되는데 이 작업이 좀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숫자니까 이 정도 하죠. 나중에 문자 포함되어 있으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심 좌표 구하는 공식으로 합니다. 중심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근데 대신에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다 x제곱 y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다 1이어야 됩니다. 1이 아니면 양변을 그 숫자로 나눠야 돼요. 뭐 2가 있어. 그럼 2로 다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 반대, y 앞에 있는 개수 반의 부호 반대. 정리해보면 1, 마이너스 이게 바로 나오죠.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반지름이 아닌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지름 제곱은 이걸 제곱한 값 1, 이걸 제곱한 값 4. 둘을 더한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상수항을 빼냅니다. 4. 됐네요. 그럼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의 제곱이 이거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도 바로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중심 좌표 이렇게 나오려면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마이너스 2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은 오른쪽은 반지름 제곱자리니까 4를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표준형이 바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일반형 공식을 잘 이용하셔서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뭐 이건 그냥 공식만 대입하면 되는 거라 뭐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지름의 양끝점 자, 이번엔 뭐냐면요. 원의 반지름을 이으면 이제 지름이 될 텐데, 지름의 양끝점의 위치를 알고 있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뭐 사실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게, 이 책에 나와 있죠? 얘가 나와 있는데, 이건 바로 합니다. 점의 좌표가 0,1, 점비 좌표가 0,3. 두 점은 있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지름이고 그 지름의 정중앙에 원의 중심이 존재할 테니 선분 AB의 중점을 찾습니다. 그럼 그게 원의 중심입니다. 그 두 점 사이 거리 AB가 결론은 지름이 되기 때문에 이 AB에게를 반 나누면 이게 반지름이 되겠죠. 그걸 정리한 겁니다. 뭐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숫자 너무 쉬워서 1,2와 그 다음에 3,-4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중심을 찾읍시다. 중심은 얘네들의 중점이니까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1 됐죠? 그럼 선분 AB의 길이를 구합니다. x끼리 뺀값 제곱 4, y끼리 뺀값 제곱 36 더해서 루트. 그럼 루트 40 루트 40은 2루트 아닌가요? 2루트 10 2루트 10 따라서 반지름 값은 루트 10 그럼 다 됐네요. 이걸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x 빼기 중심좌표 더하기 y 빼기 중심좌표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 10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책에 써놓았어요. 근데 책에 공식이 없어서 중요한 공식은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색볼펜 아니고 그냥 흰색으로 할게요. 뭐 엄청 중요한 공식은 아닌데 나중에 이것도 역시나 기하 벡터라는 단어를 배우면 이 원의 방정식을 벡터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정리하시긴데 만약 x1, y1, x2, y2 이게 두 개의 점을 지름의 양 끝점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그걸 구하라면 이게 공식이에요. x-x1 곱하기 x 곱하기 x-x1 x-x2 플러스 y-y1 y-y2는 0. 네,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안 풀고 만약 저렇게 풀어본다면 x 빼기 x좌표 곱하기 x 빼기 x좌표 더하기 y 빼기 y좌표 곱하기 y 빼기 y좌표는 0. 뭐 이렇다는 뜻입니다. 네. 뭐 내용상 뭐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괜찮나요? 그럼 선생님 답을 쓸 땐 이렇게 쓰나요? 아무래도 답을 쓸 때 이렇게 쓰긴 좀 그렇죠. 이게 전개해 주는 게 좋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쪽 상수항 마이너스 4x 이쪽 1창 마이너스 2y 플러스 2y 이쪽 상수 플러스 3 이쪽 상수 마이너스 8 이렇게 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답이 다른데요? 얘는 표준이가 일반형이죠. 얘를 전개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걸 답을 써도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이 경우는. 저런 공식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간단하게 뭐 체크해 보시고 뭐 아무래도 수학 공식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그 공식을 계속 머릿속에 이제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매번 담고 있기가 좀 불편한 게 공식을 제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상당히 많은 공식을 배우다 보니까 어느 거는 그때 순간은 외웠는데 시간 지나면 까먹어버리고 자주 안 쓰면 배웠는지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공식을 암기를 우리가 계속 할 수는 없지만 만약 할 수만 있다면 확실히 수학 공식은 많이 알아두는 게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굉장히 공식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직관적이잖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쪽으로 쏘는 거기 때문에 공식을 많이 알면 확실히 수학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난이도 높은 고난도나 응용 문제를 풀 때는 공식을 한다고 풀어지지는 않겠지. 대신에 그 중간 과정에 말한 것처럼 공식을 많이 알아두면 중간 과정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확실히 공식을 알아두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말하다 보니까 이상한데,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원을 그리다 보니까 이 원이 X축, Y축 어딘가에 혹은 둘 다에 이렇게 접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는 관계식이 좀 더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다라고 표현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만약 원이 X축에 접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X축에 접하다 보면 원의 중심에서 X축 간의 X축 사이에 이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이 돼요. 근데 이 길이가 누구랑 같으냐면 이 점의 Y좌표랑 서로 같지 않나요? 당연히. 그럼 이 중심이 A, B라고 잡았다면 원의 방정식 쓸 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중심이 a, b니까 이렇게 썼겠죠? 여기가 반지름 제곱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 중심의 y좌표의 길이와 반지름이 서로 같으니까 여기는 반지름 제곱 대신에 여기 반지름 r자리 대신에 그냥 b의 제곱 혹은 절대값 b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미지수가 하나로 준다는 겁니다. 미지수가 한 개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모르는 값이 a 하나, b 하나, r 하나 세 개였는데 이렇게 되면 a, b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식이 좀 더 단순해진다는 뜻이겠죠. 근데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는 절대값 없이 제곱하는 거와 답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책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럼 이제 얘도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를 근데 혹시 이렇게는 왜 안 쓰죠? b랑 r이 서로 같은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r값이 양수일 때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중심좌표가 중심의 y좌표가 양수일 때는 상관없는데 중심좌표가 음수가 되면 여기 있는 부호가 플러스로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반지름 r로 쓰게 되면 이게 계속 마이너스로 남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지름으로 잡지 마시고 b의 그러니까 이 중심의 y좌표로 이렇게 잡아 주셔야 이게 문제 흐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그래프가 Y축에 접했을 때입니다. 그럼 중심의 X좌표와 반지름이 서로 같아요.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서로 같아요. 그렇죠? 그럼 A, B라는 점의 좌표에서 반지름을 R로 쓰지 말고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절대값 A로 쓰자라는 거죠.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반지름 값이 하나로 미지수가 줄 거라는 얘기지. AR이 아닌 A로 딱 이렇게 개수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조건이 없어도 문제를 풀기가 좀 용이해진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할 때는 이렇게 공식이 하나로 정리되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공식이 4개입니다. 왜 4개냐면 이런 거예요. 책에 나온 것처럼 여기 원을 하나 그려놨는데 X축, Y축에 접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중심 이렇게 여기 있는 중심 이렇게 근데 중심에 이 X좌표, Y좌표가 알고 보니 반지름과 서로 똑같아요. 그럼 X좌표도 반지름으로 Y좌표도 반지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쪽의 원이 이제 그려집니다. 이쪽의 원이 이렇게 그려서 이사분면에서 X축, Y축이 접해요. 그러면 여기 중심좌표 찍고 이렇게 반지름, 이렇게 반지름. 그럼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반지름이 R이고 반지름이 R이죠. 근데 여기 있는 중심좌표를 R, R로 두기에는 근데 중심의 Y좌표는 반지름과 똑같은 R이 되는데 중심의 X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R이잖아요. 좌표점은. 길이만 R이지 이건 좌표점이 원점에서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R로 써지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4가지 케이스로 얘는 중심이 R, R,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R, R, 여기는 3, 4분면이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여기는 4, 4분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R, 마이너스 R 이 되고 중심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4개를 가지고 각각 식을 만들다 보면 얘는 X-R의 제곱, Y-R의 제곱, 반지름 R의 제곱. 근데 얘는 X-R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Y-R의 제곱. 얘는 X 플러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 X 마이너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여기 부호가 살짝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X축, Y축에 접할 때는 아예 반지름을 그냥 AB 형태로 바꾸면 간단한데 이렇게 축에 X축, Y축에 모두 접할 때는 중심 X좌표, 중심 Y좌표 다 반지름 R로 바꾸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주는데 바꾸다 보니까 중심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 관계식 R 앞에 부어놓는 부호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를 이것만 유념하시면 네, 괜찮을 듯 합니다. 괜찮겠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실까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런 거. 강제로 이거를 너무 공식에 대입하려고 하지만 처음에 한동안은 그냥 그림을 좀 그리세요. 그림 그리는 걸 왜 이렇게 소홀히 합니까? 네가 지금 배우는 파트는 도형입니다. 도형인데 왜 그림 그리는 걸 귀찮아요? 도형은 그림 그리는 걸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3, 4분면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가 원의 중심이랍니다. 근데 이 원이 X축에 접한답니다. X축에 접하는 원. 약간 그럼 이런 느낌이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X축에, 저게 중심이며 X축에 접하는 원. 그러면 반지름 값이 얘랑 같은 겁니다. 그죠? 반지름 여기랑 같은 거겠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 길이와 같기 때문에 이거는 반지름 요가 돼요. 이 관계식을 쓰시오.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이므로 표준형으로. 중심 나오면 표준형이죠. 꼭지점 나오면 표준형이듯이 중심 나오면 표준형이에요. 그럼 x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y 플러스 5의 제곱은 반지름 5의 제곱 25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된다는 뜻이죠. 너무 공식에 처음에는 얽매이지 마시고 자꾸 하다 보면 공식은 저절로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시고 내용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도 뭐 이런 거 얘를 중심으로 하며 이번에는 Y축에 접하는 원을 그려봐라. 관계식을 써봐라. 그럼 이랬을 겁니다. 2, 마이너스 7 2, 마이너스 7 자, 이 점을 원의 중심으로 가지며 Y축에 접하는 원. 네, Y축에 접하는 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살짝 이런 느낌. 그럼 이번엔 반지름이 이게 반지름이죠. 근데 이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같을 테니까 반지름이 2가 됩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 중심 나왔죠? X 마이너스 X좌표. y 마이너스 y좌표 반지름 2의 제곱 4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지금 전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굳이 문제에서 원하지 않으면 전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준형도 원의 방정식의 하나의 모양이고 일반형도 하나의 모양이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문제가 그 일반형 형태로 쓰라 그러면 그때는 전개해 주면 되고 그런 말 없으면 그냥 이 모양대로 써주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자, 이제 됐고요. 이제 여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네, 뭐, 이렇게 하나 해볼까요? 이런 거. 이건 아까 했나요? 네,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4,4 라는 점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아, 참, 이게 있었지. 마이너스 4,4 하면 여기쯤일 것 같아요. 여기쯤. 그럼 이 점을 중심으로 하며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렇지요. 네. 마이너스 4,4. 그럼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그럼 반지름은 네 4겠죠. 그럼 이 원의 방정식 x 마이너스 x좌표 y 마이너스 y좌표 반지름 4의 제곱 16 네, 이렇게 써지는 거죠. 쓰고 나서 보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형입니다. 여기 지금 책에 공식이 나오죠? 아까 써드렸던 공식. 근데 책에 보면 이렇게 루트 값으로 나옵니다. 복잡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아까 말했던 얘는 반지름 길이를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루트를 씌워놨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또 여기 보면 C의 4배까지 처리하고 있어서 내용이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식은 네, 중심 X좌표 제곱, 중심 Y좌표 제곱, 일반은 맨 끝에는 상수항을 그냥 빼내기만 하면 반지름의 제곱이 나온다라는 거고, 여기는 네, 여기서는 네, 이 부분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있죠? 이게 뭘 말하냐면 밑줄은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옮겨와서 원이 존재하는 조건입니다. 원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이거예요. 반지름의 제곱이 양수이면 된다. 이거를 밑줄은 쳐놓지만 여러분 이걸로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걸로 기억하시기 바래요. 다음 원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원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 뭐 말은 그때그때 국어는 워낙 이게 국어라는 그러니까 한국어라는 이 언어가 굉장히 위대한 언어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 가지고 말을 이랬다 저랬다 막 바꾸죠. 또 원이 존재하는, 원을 나타내기 위한, 뭐 원이 정의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느낌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 원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R제곱이 양수가 된다. 근데 우리는 R제곱 아까 어떻게 외웠죠? 중심의 X좌표의 반의 부호 반대 제곱, 중심의 Y좌표의 반의 부호 반대 제곱, 상수항을 빼내면 네,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었죠. 그게 양수일 때 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로 원은 세 종류입니다. 반지름의 제곱이 양수일 때 이걸 실원, 실제로 그려지는 원. 반지름의 제곱이 0일 때 이건 점원. 이건 원이 반지름이 0이기 때문에 점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작을 때 이게 허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고등교과상 이것만 하는 거니까. 네. 원이 실제로 그려지려면 반지름의 제곱이 실제로 원이 그려지려면 반지름의 제곱이 양수가 돼야 된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건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학교 시험 문제 출제가 높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요. 뭐 이런 문제들 있죠. 뭐 이런 거 하나 해볼게요. 맨 밑에 가서 해볼까요? 자, 주어져 있는 54번. 이 관계식이 원이 되기 위한,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K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했던 일반형이네요. 빠르게 중심을 찾습니다. 처음엔 이거겠죠. 이게 원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 그러면 원이 존재하는 조건이니까 반지름의 제곱이 양수라는 거를 확인하라는 거구나. 우리는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중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원의 중심좌표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5, y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8의 반의 부호 반대 4. 이거 빨리 제곱시키죠. 제곱하면 25, 제곱하면 16 둘을 더한 다음에 상수항을 뺍니다. 이게 상수항이에요. x, y 없으면 다 상수항이죠. 쟤를 빼내게 되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게 양수이면 네, 이 원은 존재한다. 자, 계산 마이너스 2k 이거를 빼게 되면 15 넘어가면 40 넘어가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k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k는 20보다 작다. k가 20보다 작기만 하면 이건 원이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과제는 여러분 집에서 하도록 하시고 뒤로 갑니다. 여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이제 여기다 그릴게요. 크게 세 종류인데
직선을 그리는데 원과의 위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원과 직선을 그릴 때 둘의 위치 관계가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직선과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질 때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죠? 네, 접한다. 접한다. 그럴 때 이 선의 이름을 접선이라고 불렀죠. 엄청 중요한 용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저게 셋 중에 하나입니다. 두 점에서 만나든지 한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만나지 않든지.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두 가지 내용으로 설명하는데 얘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얘를 이렇게 쓸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의 제곱. 선생님 이게 기본형인가요? 네, 쓰기는 기본형 쓴 겁니다. 저게 표준형을 바꿀 수도 있고 일반형을 바꿀 수 있는데 어쨌든 원이라는 그냥 기본적으로 원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기본형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직선식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처음의 개념은 뭐냐면요. 저 둘을 연립합니다. 연립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 a제곱과 y는 mx 플러스 n 얘네들 연립합니다. 연립하는 이유는? 그래프끼리 연립하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교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죠? 두 개. 근데 1차와 2차 연립하면 몇 차 방정식 나오죠?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여기 y자리 대신에 mx 플러스 n을 대입하게 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근데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서로 다른 몇 개 있어야 되죠? 두 개. 뭐라고 연결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0보다 크다. 인 겁니다. 그럼 얘는 연립한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교점이 하나라는 뜻이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라는 뜻이니까 판별식 0과 같다. 얘는 안 만나네요. 안 만나는 거 교점이 없죠. 그럼 여기는 원을 만족하는 xy와 여기는 직선을 만족하는 xy 중에 겹치는 게 없다는 뜻이야. 공통된 xy가 없다는 뜻이지. 따라서 이걸 여기다 대입했을 때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은 거니까 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 허근이 존재하는 조건,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근데 책에서는 이걸 왜 설명 안 하고 있을까? 책 교재 보시면 이 내용이 없을 거예요. 연립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만들고 판별식을 사용한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만난다.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근데 이거 왜 설명하지 않고 있냐면 안중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귀찮아서 그래요. 책도 아는 거야. 이게 귀찮다는 거를. 1차, 2차에 대입하고 방정식을 풀고 그래서 판별식을 쓰고 그러면 좀 계산이 좀 불편하고 귀찮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 풀이보다는 이 풀이를 좀 더 지향하는 겁니다.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요. 원의 중심이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원의 중심. 이 중심의 첫 번째 직선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날 때 있죠. 그때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반지름을 한번 그어봅니다. 반지름. 이게 반지름이죠. 얘가 반지름 R이에요. R. 근데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되면 여기는 원의 중심에서 요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봅니다. 우리 좀 전에 배웠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거리를 뭘로 쓸 수 있냐면 D라고 쓸 수 있죠. 얘를 D1이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R이 D1보다 D1을 기준합시다.
D1이 R보다 작습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그냥 작진 않아요. 계속 적으면 말이 안 되잖아. 거리인데. 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만약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이런 직선이 있어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근데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는 그 중심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거리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 이상 반지름 R보다 작게 되면 그때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이 직선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한 점에서 만날 때까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봤고 이 거리를 D2라고 합시다. 그럼 이번에 D2는 R과 같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재면 이게 원의 반지름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만나지 않는 직선까지 쭉 거리를 쟀더니 이게 D3. 이번엔 D3 값은 반지름 R보다 더 기네요. 그래서 D3가 중심의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R보다 크면 그때는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 위치 관계에 놓인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는 것보다는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의 위치 관계, 반지름과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이게 직선과 원이 어떻게 만나는지 확인하는 게 좀 더 계산이 단순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좀 더 계산이 단순해요. 자, 연습 문제 하나 해볼까요? 이런 거. 자, 빠르게 봅시다. 자, 이 직선과 이 원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쟤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짜리 원이죠. 근데 사실 그려보면 금방 알아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매번 그릴 수 없어서 문제인 거지, 그림은 금방 합니다. 중심이 0,0, 반지름이 4짜리 원이잖아? 4,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근데 저 직선 봐봐. 기울기 1짜리면서 y좌편이 마이너스 4네?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잖아. 기울기 1이지. 그럼 x좌편도 4를 지나는 뜻이에요. 얘네 둘이 이으면 두 점에서 만나네요.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 난이도 문제를 풀기 위함은 아니고 좀 전에 위에서 배웠던 개념을 확인하고 배웠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푸는 거지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자, 다시 만약에 내가 이런 위치관계를 따져보는데 이렇게 쉽지 않았다면 그때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원과 이 직선의 위치관계를 따질 때 첫 번째 방식은 연립하는 겁니다. x제곱 플러스 y자리 대신에 x-4의 제곱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게 일로 넘어오면 16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x제곱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양변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 이건 딱 봐도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 되는데 더더군다나 x로 묶으면 x-4 x와 x-4 0과 4라는 서로 다른 두 식은 같지. 근데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될 때는 이제 판별식 쓴다고요. 판별식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쓴다. 4분의 d x 앞에 계산 짝수니까 그럼 반의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ac 아닌 그냥 ac 마이너스 a 1 곱하기 c 0. 그럼 이것은 4. 이거 양수네. 판별식이 양수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지. 근데 이 방법 말고 우리는 이제 이 방법을 추천하겠다는 얘기죠. 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해보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원의 중심을 찾습니다. 0,0이죠. 반지름 값은 4입니다. 이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거리를 d라고 두고 그 거리를 재봤더니 반지름보다 짧으면 반지름을 넘지 못했, 직선이 반지름을 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직선이 반지름을 넘지 못했다는 얘기는 원 내부에 있다는 뜻이니까 원을 통과하고 있다는 뜻이니 두 점에서 만날 테고 중심의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뜻은 딱 접하고 있다는 뜻이고 반지름보다 크다는 뜻은 원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안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 관계를 떠올려서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 이 직선을 x-y-4 이렇게 0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합니다. 그럼 거리 d는
분모 루트 2 분자 00 대입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럼 2분의 4 루트 2 루트 2 무슨 말이죠? 중심의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R 반지름 얼마요? 4 보다 작잖아. D가 R보다 작다는 거예요. 무슨 위치관계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두 점에서 만난다. 네, 마음껏 비우세요. 오늘 마음껏 비우세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이제 위치관계를 따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문제가 너무 싱겁게 끝나는데? 너무 싱거운데?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야, 저런 드립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감동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더군다나 문제가 좀 이게 복잡하게 되는데, 이게 두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그 다음에 안 만날 때 이렇게 너무 유형이 구분되어 있어서 문제가 너무 좀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 오늘 해볼게요. 남아있는 시간을 대비했을 때 이거 하나 하면 수업이 적당히 끝날 것 같죠? 봅시다, 이거. 다음 중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상수 K값을 구하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방식은 연립한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k랑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얘를 연립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k를 여기다 대입한다. 그 판별식을 쓴다. 이건 이거 좀 너무 문제가 더 지저분해질 것 같아. 그렇지? 대입한 후 판별식을 써서 만나지 않는 거니까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판별식보다 작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걸 가기에는 좀 식이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씁시다. 두 번째. 안 만난다 뜻은 이거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이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재봤더니 그 거리 D가 반지름보다 이 반지름 R값 보다는 길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D가 R보다 크다. 그러면 이 원과 직선이 안 만나더라. 가 성립하는 거니까요. 근데 반지름을 알고 있잖아요. 루트 5 아니다. 이거는 반지름을 제곱한 값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5입니다. 그럼 남은 거 D만 구하면 되네. D 원의 중심에서 중심 10조 마이너스 1,0 x 밑에 있는 관계식 0이 되는 x값. 그때 y 제곱 밑에는 y가 0이 되는 y좌표. 그래서 마이너스 1,0 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직선식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러죠. 방정식으로 쓰라 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2를 좀 지웁시다. 그럼 2를 곱하고 넘기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 되겠네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거리는 분모 x 앞에 있는 개수 제곱 y 앞에 있는 개수 제곱 더해서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의 절대값. 그게 루트 5라는 반지름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D가 R보다 여기 써있죠? D가 R보다 커야 되므로 D가 R보다 크다. 양변 루트로 곱합니다. 근데 루트는 곱해지는 루트는 양수기 때문에 부등은 안 바뀌겠죠.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얘가 5보다 크다. 인데, 자, 우리 이런 거 좀 요령껏 합시다. 절대값 a랑 절대값 마이너스 a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이런 거. 절대값 2랑 절대값 마이너스 2는 같은 거야. 물론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틀리지. 안에 들어있는 모양은 틀려요. 하지만 값의 계산 결과는 똑같다고.
그러니까 절대값 아래 만약 음이 너무 많으면 그 음을 간단히 양으로 바꿔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둘 다 음이잖아. 계산 불편하죠? 여기 안에 있는 걸 둘 다 양으로, 그럼 1 플러스 2k로 바꾸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셨죠? 그럼 그만큼 음을 계산하는 것보다 양을 계산하는 계산이 편하니까 이게 바꿔주는 것도 요령이에요. 자, 바꿔주는 셈,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개념을 적용해야 되죠. 이 개념. 절대값이 어떤 상수보다 크다. 그럼 풀이 어떻게 됐었나요? 큰 작작. 2차 분식 풀듯이. 네모가 양수 세모보다는 크거나 또는 네모가 음수 마이너스 세모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지 않나요? 그렇죠? 연재맞이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은 원점에 떨어진 거리를 말하잖아요. 원점 0에서 떨어진 거리가 한 칸인 숫자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있죠. 근데 얘는 이 x라는 놈의 정체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한 칸보다 더 멀리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한 칸도 포함하지 않고 걔보다 더 멀리 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이 이 범위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라는 뜻이에요. 현재 이 정도는 알아들 수 있겠니? 그래서 이걸 풀다 보니까 x는 이 양수 1보다 더 커지고 또는 x는 여기에 음수 붙인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진다. 이 내용입니다. 양수보다 크고 음수보다 작다. 이거 적용하면 돼.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의 범위를 구했듯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2k 플러스 1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2k 플러스 1이 5보다는 더 크거나 그게 아니면 2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더 작거나 이러면 이제 k의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죠. 넘어서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k의 범위는 2보다 크다. 또는 넘어가서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 문제 정답은 이겁니다. k의 범위가 2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3보다 작게 되면 이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게 된다. 아셨습니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그 선생님 지금은 설명하다 보니까 뭐랄까 좀 여러분이 처음 듣고 처음 배운 내용이라 꼼꼼하게 설명드리라고 이렇게 길게 써서 그렇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연재 빼고 나머지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이거는 좀 전에 배웠던 이 개념 별로 오면 반지름 나와 있으니까 중심의 직선 사이 거리만 구하면 되겠네. 여기서 이름 풀이 알고 있으니까 식 쓰고 계산해주고 차항을 가볍게 이렇게 넘어오시면 됩니다. 설명하다가 길어서 그렇지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그냥 아주 간단한 그냥 연산 처리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풀면 이제 곤란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한테는 연립해서 판별 쓰는 게 좀 더 익숙할 수도 있어. 중심의 직선 사이 거리를 가지고 위치 관계를 따지는 이런 것보다는 얘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개념은 좀 더 쉽겠지만 계산이 얘는 지저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생님도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주로 많이 설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강연은 아닌데 거의 대부분 다 2번 형태로 많이 풉니다.